포인트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늘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 지을 때 말미에 총정리를 해주시는데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지수 이야기부터 나누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박스권 전략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가니까 역시나 또 기다렸다는 듯이 악재가 나면서 여기서 살짝 꺾여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박스권 전략은 유지를 하면 좋을지 현재 시장에 놓여있는 위치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박스권에 대한 전략은 계속해서 이제 또 우리가 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이 시간에도 그렇고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조금 더 유리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부가 이제 이 구간이고 박스권 상단부가 현재 2650 구간인 건데 지금 다 정확하게 2650 구간을 맞고서 지금 현재 추세가 꺾이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그동안에 코스피를 이끌었었던 주도 업종들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구나라는 부분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선 구간을 약간은 또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열어놔서 61선 구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림을 또 열어놓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다가 약간은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의 강한 반등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반동으로 인해서 조정이 살짝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여기서 21선 지지 받아주니까 아예 반등이야 라고 보기보다는 61선 구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열어놓고서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방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조선 반도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부터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게 61선 구간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눌렸을 때 매수를 하셔야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방산 같은 경우에 현대로템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61선 지지 받아주니까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는 1차적인 눌림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1차적인 눌림 구간에서는 모아갈 만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그대로 61선 지지 받고 반등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까지 어느 정도는 영역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서면서 다시 또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재 코스피는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림이 됐잖아요.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림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방산주들은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저가 매수 구간은 어느 정도는 지나갔다라는 거,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섰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이 주도주로서의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원전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태양광의 하나솔루션이 또 굉장히 급등이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잖아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눌려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지금 계속해서 저는 조선주라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조선주들이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그저께 그러니까 수요일 정도 구간에 수급이 좀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좀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저께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고개를 돌려놓을 수 있을 만한 그림을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도 업종 중에는 현재 조선주가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수급을 또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한번 또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점에서 약간의 그림이 깨져 있는 박스권의 이러한 그림들을 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도 업종 내에서는 같은 구간 내에서 수급이 돈다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한번 전략을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갈 종목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간 종목보다 올라갈 종목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에서 그 얘기 해주시겠죠?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스권이기 때문에 60일선까지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다. 현재 기준 60일선은 한 2,550선 부근에 놓여 있는데 시장의 움직임, 지수의 흐름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 원전입니다. 글로벌 수요 증대, 주도 업종 등극인 것인가? 원전은 그동안에 강했다,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것이 주도 업종이었다라는 데는 좀 의견이 분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4만 원도 넘어섰는데 이제는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인가, 이 상승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약간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그다음에 BHI 정도만 시장에서 이제 원전 대장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완전하게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에 이제 어느 정도는 도달을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정도만 그동안에 계속해서 많이 상승이 나왔고, 그 외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별로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이제 기자재 쪽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저점 부근에서 수급을 받아주고 오늘까지 또 이제 급등이 나오는, 혹은 오늘 새롭게 또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또 기자재 종목군들 중에서 현재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호재가 빵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원전 인프라 4배로 늘린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또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 그다음에 최근에 유럽에서 정전 사태 일어났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 또 이 전력 에너지의 비율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정전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유럽에서도 이제 전력 인프라를 다시 한번 깔아야 된다.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 마찬가지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원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원래 또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에 대한 또 이제 해외 수주권들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어떠한 당이 이제 또 대권을 잡게 되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책적으로 드라이빙이 걸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약간은 이제 그동안의 움직임하고는 궤를 좀 달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정도만 굉장히 강력하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원전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마찬가지 쭉 조용하다가 상승세가 상당히 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다음 주까지도 추가적인 급등에 대한 가능성은 원전이 또 상당히 높아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오늘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전에 잠깐 어제 뭐 미증시에서 원전 급등했고 그에 따라서 수급 받아주고 오전에 잠깐 급등 이러한 느낌이 아니라 오늘 금요일 하루 종일 계속해서 수급을 받아주는 이러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서 지금 원전 기자재 종목군들 중에 내가 이제 후발주자로 한번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후보군을 뽑아놓고서 다음 주에 한 차례 정도는 더 탄력을 잡고 어느 정도 노리고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한신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뭐 태흥 등등 해가지고 수급을 받아주는 원전주들이 또 후발주자로 기자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 수급을 봤을 때 이거 이 정도면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고, 나는 오늘 원전주 놓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종목 뽑아 놓으시고서 다음 주에 한 차례 정도는 더 접근을 노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순환매가 조금 더 강력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장이고, 현재 원전
원전주들이 수급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속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만 우리가 선별이 되면 그러면은 충분히 또 이제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또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도 무방하다라는 점. 물론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이제 신고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살짝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기자 쪽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탄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또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도 무방하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전주 내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신 투톱, 이 두산에너빌리티나 BHI는 좀 조정을 기다리고 후발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좀 고르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금을 좀 가장 강력하게 받는 순서대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뭐 우리기술이나 혹은 이제 뭐 한신기계, 뭐 태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가장 강력하게 또 대금을 받아주고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또 이제 강한 종목군들이 또 추가적으로 강한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을 한 차례는 더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에서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이제 오늘이 어느 정도는 마지막이었던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들어간 수급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노리는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들어간 이러한 수급, 대금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현재 구간에서 강력한 종목군들 순서대로 한번 트레이딩 추가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 쭉 줄을 세워 놓으시고요. 수급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종목을 좀 골라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코로나 진단키트 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번 주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아, 진단키트주들 이렇게나 많이 갔어.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는데 하루 이틀 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이 꿈틀꿈틀하면서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번지는 건 반갑지 않지만은 이것을 또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는 건 별개의 이야기일 텐데요. 진단키트 지금이라도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코로나 환자가 지금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대만, 뭐 그다음에 홍콩까지 해가지고 지금 아시아 쪽에는 상당히 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다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현재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순환매 측면에 조금 더 유리한 그림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는 약간은 이 쉬어가는 그림, 그러면서 코스닥 쪽에서 계속해서 여러 섹터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또 수급을 치고받는 그런 그림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종목군들,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짧게 치고 빠져야 되는 이러한 종목군들 선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던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또 판단을 한 거죠. 지속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마 코로나 쪽 같은 경우에도 지속성을 더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정도에 아마 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 화요일 정도에 랩지노믹스를 포함을 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수급을 받아주고 대금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 이 코스닥 쪽에서는 진단키트 쪽이 갈 확률이 높아졌다. 요거를 또 이제 오전에 업앤다운 시간에 이번 주에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급등을 현재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전일 들어온 수급이 이번 주 초반에 들어갔었던 수급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저는 눈에 띕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초에 수급을 밀어넣고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는데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시점에 더욱더 수급을 강력하게 밀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쪽이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정적이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중국, 그다음에 아시아, 홍콩, 대만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까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우리나라가 뭐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에 휴가도 좀 많이 다녀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또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 우려감이 추가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구간이 저는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코로나 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접근을 노리셔야 되는 섹터군들이 되지 않을까. 현재 오후까지 종가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코로나나 혹은 원전 후발주자로 또 이제 수급을 받아주는 새로운 섹터가 있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원전 쪽이 도느냐, 아니면 이제 뭐 코로나 쪽이 도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전히 이제 뭐 이쪽이 수급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 진단키트 쪽 또한 마찬가지로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종목군들이 이제 상당히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초반에 강조드렸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현재 뭐 수급이 살아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뭐 녹십자 에베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뭐 진매트릭스라든지 지금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다 수급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단키트 쪽 한번 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뭐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진흥생명과학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비단 뭐 진단키트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또 뭐 이 치료제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해가지고 또 수급을 상당히 받아주는 이런 모습들도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코로나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범위를 조금 계속해서 넓혀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이 다음 주에 대해서 이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인데,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또한 이러한 그림들 충분히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 다음 주에 트레이딩을 노리고서 한번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를 내다보는 전략들 나왔습니다. 원전 계속 봐도 좋고요. 진단키트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되는 종목군들 다음 주에도 여러 번 회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데 뭔가 이번 주의 흐름에서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남고, 그래서 2차 전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미국의 이 감회관 이 부분, 물론 IRA 수정안을 포함한 이 감회관이 하원을 통과를 해서 상원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 AMPC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더 앞당겨서 2031년에 마무리된다. 시장에서는 2028년 정도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보단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기사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PNT가 지금 4.8% 하락하고 있고요. 52주 신저가입니다. 뭐 TCC 스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처엠, 오늘 LNF가 한 8%, 9% 급락이 나오거든요. 2차 전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은 당장에 이제 악재를 좀 반영하는 구간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IRA 보조금 폐지가 지금 이제 또 눈앞으로 가시화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악재를 반영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제 최근에 바닥 잡을 때도 들어가셨던 분들이 분명하게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윗구간에서 잡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이제 계시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비중을 축소를 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이제 해칭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계속해서 좀 갖고 있다가 정말 향후에 제대로 된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또 우리가 접근을 하느냐라고 또 이제 또 이 두 가지 방법이 나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가에 잡아놓으신 분들도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가에 잡아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또 20%가 넘어가는 하락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또 정리 전략을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가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칭하는 쪽이 조금 더 저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전에도 제가 저가 이탈을 했을 때 한 차례 코멘트를 드렸었던 게, 바닥을 잡기는 잡을 텐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물 구간 부딪히고서 또 이전과 같은 그림, 그러니까 매물 구간 부딪히고 저가 이탈하는 그림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을 또 일전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그대로 그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 그러한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향후에 바닥을 잡기는 잡을 겁니다. 바닥을 잡기는 잡을 건데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전 구간 매물 구간에 부딪히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즉 지금 계속해서 추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 저가에 잡아놓으신 분들은 그래도 약간은 비중 조절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해칭을 하시면 그래도 이제 빠르게 수익 만회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가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은 그래도 핵진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유효하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고가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고가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은 한동안은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두터운 매물 구간을 다 뚫고 올라가려면 완전하게 캐즘 구간이 끝날 수 있는 사인이 나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한 구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중국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완전하게 이제 전기차가 비단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주거 공간 쪽으로도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어떤 방향성이 그쪽으로 또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도 무언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이겨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지금은 어떠한 이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다른 종목 쪽으로 해증을 노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대응보다는 최대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쪽으로 해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러한 쪽으로 어느 정도 손실 잡힌 부분들을 충분히 또 회복을 해 놓으셔야 결국에는 또 이제 향후에도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악재를 반영을 하는 구간이고, 향후에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은 고려를 하지 않고 확실하게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최대한 다른 종목 쪽으로 해칭을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픈 지적이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이렇게 소신 발언, 2차전지에 대한 코멘트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